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간밤에 빌드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2018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빌드 행사가 이번에는 특히 키노트가 3시간 이상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기 힘드신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요약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행사의 시작은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나와서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이분이 나와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살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감동의 도가니였죠. 프로젝트 엠마, 소아마비를 어떻게 지원했느냐 그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다음에 우리는 뭐 개발자들을 다 지지해요 라는 그런 얘기, 다음에 대학생들의 공모전이었던 이매진 컵에 관한 얘기, 그리고 스타트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생태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docs.microsoft.com에 가시면 자료가 많아요 라는 얘기까지 하고 바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나옵니다. 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뉴욕의 건물 하나를 보여주고 바로 202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2020년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년 뒤의 이야기고요. 자, 이럴 때 이 많은 데이터들, 이 디지털 세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내세우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역시 또 사이버 시큐리티.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제품들의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 아동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범죄 수사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이 AI도 그냥 AI가 아니라 윤리적인 AI라는 겁니다. 자, AI가 윤리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가 학습되는 데이터 자체도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 회사가 윤리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빠짐없이 똑같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empower person, 뭐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역시 나왔고요. 자, 이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오피스 365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철진한 단어가 보여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의 도움을 받게끔 해주겠다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거기에 관한 얘기, 다음에 뭐 AI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의 데이터 센터가 또 굉장히 없는데, 아프리카의 데이터 센터까지 저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쪽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애저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저,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모델로 제공하고 있는 애저 스택, 그리고 IoT 서비스를 위한 애저 IoT 엣지, 그리고 애저 스피어 등등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저 스택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도 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역시 가능하죠. 이 IoT 엣지 같은 경우에는 IoT 장비들 중에서도 특정한 컴퓨팅 파워가 있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에서도
AI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접근, 그리고 굉장히 유효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당당하게 펭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눅스나 뭐 윈도우나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IoT 엣지의 런타임을 오픈소스로 풀겠다. 이제 이 오픈되어 있는 이 소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디바이스라도 바로 포팅을 해서 IoT 엣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애저 IoT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퀄컴하고 같이 만든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AI 디벨로퍼 킷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저걸 이용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개발해 볼 수 있는 킷이, 재밌는 건 퀄컴하고 조인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케이스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스냅드래곤과 같은 AP들 굉장히 좋은 칩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더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 부분 굉장히 재밌었어요. IoT 엣지인데 드론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드론의 최강자 하면 뭐 DJI 혹은 뭐 프랑스에 있는 페럿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DJI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SDK를 이용을 해서 이 드론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이 커머셜 드론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IoT 엣지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뭐 만들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을 DJI가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드론 나오면 일단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애저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MCU 형태로 되어 있는 칩,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다 조합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IoT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영상에 보면 미디어텍에서 찍어내고 있는 칩셋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칩셋의 설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일단은 생산은 미디어텍이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역시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워 제너레이터, 파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여기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데모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드론은 DJI사의 드론이고요. DJI의 매빅 에어라고 하는 드론입니다. 앞에 삼축 짐벌이 달려있고 영상을 이용해서 앞에 보시면 이 송유관이에요. 이 송유관을 밑에 파이프를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지금 드론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송유관의 균열 같은 걸 바로바로 잡아내는 거죠. 이런 쪽을 이제 주로 오브젝티브 디텍션이라고 해서 객체를 바로 AI를 통해서 바로 인식하는 비전 컴퓨팅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뭐 DJI하고 뭐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DJI 드론도 있지만 드론을 관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뭐 DJI도 그렇고 하웨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웨이에 있는 폰에 바로 애저 트랜슬레이터, 뭐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앞에 보시면 그 애플의 그 MP3 플레이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디바이스인데 저걸 이용하시면 샤오미가 만들었고요. 중국어하고 영어 사이에 자동으로 통역을 해주는데 빙 트랜슬레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요즘에 한참 많이 만들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킷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치 디바이스 SDK and 뭐 레퍼런스 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억 속에 또 저만치 지워지고 있었던 또 단어가 하나 있었죠. 예, 그게 바로 키넥트입니다. 그래서 이 키넥트가 다시 돌아왔어요. 프로젝트 키넥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프로젝트 키넥트 안에는 뎁스 센서, 뎁스 센서하고 그다음에 얘가 스스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영상을 그냥 받아서 넘기는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공간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챗봇인데요. 챗봇을 지원하는 봇 프레임워크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Conversational AI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봇 프레임워크가 다음 버전이 나왔습니다. 봇 프레임워크에 관련돼 있어서는 또 따로 다른 분을 한 분 모시고 한번 재밌게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zure AI Framework and Tool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게 있다. 다음에 굉장히 툴체인, 베스트 툴체인, AI를 위한 굉장히 좋은 툴들이 있고, 다음에 그 오픈된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의 가장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픈소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AI의 어떤 파워를 얻기 위해서 브레인웨이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요거는 인텔의 FPGA를 이용을 해서 성능이 뛰어나면서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작년에도 이 FPGA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데모할 때 이렇게 두꺼운 러시아어 책,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가 쓴 책을 뭐 7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얼마 만에 번역할까, 이런 걸 데모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AI를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일단 인텔하고 같이 풀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그 GPU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VM 같은 데서는 엔비디아의 뭐 테슬라 같은 GPU가 들어간 아주 고성능의 GPU 머신을 또 따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0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오피스, 윈도우즈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뭐 줄여서 M365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코타나 얘기를 하면서 알렉사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코타나고요. 코타나에서 아마존 알렉사를 불러내서 지금 알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알렉사에서도 코타나가 호출이 되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버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코타나 안에서 알렉사를 불러내고,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코타나, 우버를 호출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사한테 코타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알렉 코타나, 뭐 어쩌고저쩌고, 코타나에 대해서, 약간의 쇼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쪽으로 설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뭐 이메일, 게임, 오더, 서포트 케이스, 오퍼튜니티스, 포캐스트, 리딩, 어카운트, 도큐멘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API 형태로 뽑아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기만 해도 내가 필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플랫폼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걸 다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애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얼월드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뭐 하스피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그다음에 웨어하우스, 뭐 여러 필요한 조각들을 어떻게 끼워 맞춰서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믹스드 리얼리티 담당자가 나와서 믹스드 리얼리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 프리뷰 형태로 나올 두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다시 자, 두 가지 앱을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제공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를 끼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하고 원격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요. 다음에 어떤 선이나 이런 자료들을 주고받으면서 바로 업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 공간에 어떤 내가 장치나 아니면 가구나 설비 같은 걸 놓을 때 미리 그 공간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지금 저 보이는 건 홀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간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M365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을 때, 미팅 같은 걸 했을 때 제일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회의록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라이브 쪽에 보시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사이트 앤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MR 기기를 이용한 홀로렌즈를 이용한 자료 시연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액세시빌리티 AI를 이날 발표를 했고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정도를 대략 투자를 해서 세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접근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근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역시 이분이 나와야 되죠. 스캇 가슬리가 나와서 애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저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필요한 기능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서버리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포춘 기업의 90%, 포춘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90%가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저 토픽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개발 툴, 데브옵스, 다음에 컨테이너 이야기, 서버리스, 다음에 IoT, 데이터, 다음에 AI 등등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개발 툴 얘기인데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라이브 쉐어라고 해서 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코드를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붙어서 짝 코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그냥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디버깅도 걸고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기반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맥 OS 기반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 쉐어를 선택을 하고 링크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같이 개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걸면 그 안에 있는 변수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OSS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장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이미 벌써 몇 년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또 역시 GitHub에서 GitHub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앱센터라고 하는 모바일 개발을 위한 이 플랫폼에도 역시 GitHub가 잘 녹아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나반이 나오죠. 뭐 나름 위티도 있고 발표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도노반인데요. 도노반은 데브옵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사용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뭐 트윌러 같은 데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기능 자체는 뭐 그렇게 신기한 기능은 아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쿠버네이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쿠버네이트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 네, 역시 데브옵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도커 얘기로서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캇 헨슬만 있죠. 아주 재미있는 악동이고 그리고 또 발표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스캇 헨슬만을 본 지도 벌써 한 15년? 20년? 아무튼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데모는 뭐냐면 저 검색창에서 시애틀이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을 바로 수정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캇 헨슬만이 발표하는 중에 마이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핀 마이크가 지금 안 돼서 핸드 마이크를 겨드랑이에 끼고 하려고도 하고요. 또 어깨에도 끼고. 이때 스캇 슬리가 나와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무사히 수정을 했고 다시 컨테이너 상에서 잘 실행이 됐고 바로 실행이 돼서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버리스 펑션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애저 펑션 그리고 로직 앱입니다. 애저 펑션은 실행에 필요한 작은 조각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로직 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코딩 자체가 필요 없이 서비스들을 잘 연결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뭐 블랍스토리지, 코스모스 DB, IoT 허브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애저 펑션이나 혹은 로직 앱으로 연결할 때 애저 이벤트 그리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직 앱 디자이너에서 어떤 플로우를 바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zure IoT Certified Device 개수 처음에 정말 몇 개 안 됐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미 1000개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자, 5분 동안 데모를 하는데 5분 동안 뭘 데모를 하느냐면 손에 들고 있는 저 디바이스에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걸 Azure IoT 엣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를 하는 걸 바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트위터로 바로 기록이 남겨지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비전에 관한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자기 얼굴과 스캇구의 얼굴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스캇구의 얼굴을 바로 구별해주는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얼굴이 나갔을 때는 계속 저 디바이스에서 X가 나오고요. 스캇구가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체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디바이스의 성능은 라즈베리 파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성능의 제품은 아닙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보입니다. 자,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SQL, 포스트그레, MySQL, 레디스 캐시, 다음에 코스모스 DB 등등이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코스모스 DB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도 되었고요. 다음에 코스모스 DB의 이 API들 보면 몽고DB, SQL은 도큐멘트 DB죠. 테이블 스토리지, 그램린, 다음에 스파, 다음에 카산드라 등등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DB는 사용하기 좋은 반면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능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복제를 여러 군데 여기 보시면 복제를 3군데 하더라도 마스터를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마스터를 잡아서 여러 군데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바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코스모스 TV를 이용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틱틱톡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TV에서 우리가 복제할 리전을 바로 선택을 하는 그런 화면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Azure Cognitive Service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웹 형태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어떤 언어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전 관련되어 있는 AI 기술, Speech Language Conversation, 그 다음에 빙 서치, knowledge 등등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웹 API 형태로 되어 있는 AI의 API 셋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BA에서 어떻게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사진을 올리면 해당되는 사진에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줘요. 뉴트럴하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팅을 통해서 뭐 자동으로 태깅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MBA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커그니티브 데모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이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브릭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브릭은 아파치 스파크 베이스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zure 머신러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빌드가 끝마치고 나면 당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왔죠. 이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Azure 노트북을 통해서 바로 간단한 것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툴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걸 바로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데모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스캇이 나오면서 빌드 2018 행사는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날 키노트 영상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날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키워드들 보면 일단 AI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하나의 플랫폼, 두 번째로 오피스 365, 뭐 윈도우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코딩 같은 것들은 뭐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데브옵스나 믹스드 리얼리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아직까지 윈도우즈에 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킷들이 나왔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개발할 수 있는 툴킷, 다음에 AI를 개발할 수 있는 퀄컴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드론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플랫폼들이 쭉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좀 더 유용한 그런 결과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키노트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또 새벽에 또 둘째 날 키노트가 시작되는데요. 둘째 날 키노트도 함께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